풍수에게 묻습니다. 인삼풍수님께 질문 제 119호입니다. 5천억 부자 감회가 절각에 걸렸네요. 나도 내 학설로 인삼풍수님을 비판합니다. 자, 이 사진은 문건풍수유람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건풍수는 청량 부자의 수묘라는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묘가 마이너스 17회절 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삼풍수가 잡은 터입니다. 그런데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원을 보니까 여는 무기고 이 묘는 이렇게 절각에 걸려서요. 이 필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까지 전부 넓은데 그 안에 귀시 부비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 왜 절각의 자리를 잡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삼풍수께서는 2025년 8월 7일 날 이 묘지 조성을 했어요. 그러고 마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올린 화면입니다. 16회절 대열, 여기 묘는 여기 있습니다. 16회절 대열, 의뢰인은 수천억 부자다라면서 오후 4시에 마무리합니다 하고 집에 가 전혀 올렸어요. 16회절이면은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조부모 효성그룹 발복지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삭제했어요. 자, 8월 7일 날 여기 있었는데 지금 삭제하고 없습니다. 왜 삭제했을까요? 양심이 좀 찔리는 게 있었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삼풍수께서 자기 학설로 천인지 귀족풍수를 비난한 사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임진왜란의 영웅 홍의장군 광망무당 곽재우 장군의 묘가 있는 현풍각시 묘역에 이어가서 한 이야기인데요. 30분 12초에서 54초 사이에 용맥을 따라 지기가 흘러와서 여기에 혀를 맺었는데 지기가 땅에서 바로 솟아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원은 지기는 산맥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지기가 바로 솟아오른다면 우리나라의 산이 저렇게 생길 이유가 없다. 저 산들의 모습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출렁출렁 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산이 지기 때문에 생겼는가요? 비가 오니까 약한 곳을 깎여 나갔지요. 전봇대처럼 솟아오르면 혈이 어디에 맺히는가? 허공에 맺히는가? 말이 안 된다. 이거 내가 또 조작했다 하지 싶어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맥을 따라서 지기가 흘러와서 그렇게 혀를 맺는데 지기가 땅에서 바로 솟아온다는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지기가 바로 땅에서 솟아오면 우리나라 산이 저렇게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출렁출렁 이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장가계처럼 그냥 땅에서 바로 전봇대처럼 전부 다 산이 이래 생겨야 됩니다. 땅에서 지기가 바로 솟아오면. 혈은 어디 맺습니까? 허공에 맺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인삼풍수의 카페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지기는 용맥을 따라 흘러와서 영진차에 혀를 맺는다. 이건 자기 주장이죠. 이런 걸 부정하는 풍수도 있다. 지기가 땅에서 수직으로 바로 올라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천연지 귀족풍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자기 학설로 나를 비난했습니다. 자, 이것도
자신의 카페에서 올린 글이에요. 항상 족보보다 먼저 땅을 봐야 한다. 실수를 해도 거기서 해야 한다. 땅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가 어떤 명당에 대한 증명을 족보로서 내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족보 보고 풍수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족보 보고 꽤 맞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좌회전 김은기 선영에 가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13분 24초에서 14분 4초 사이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좌회전 김은기 부친이 발복을 줬다. 이 묘를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는 안목이 없다. 현장에 와서 묘역을 보고 해야지 누가 벼슬을 했다고 족보책 보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진다. 땅을 보고 풍수를 해야 한다. 이것도 족보책 하지요. 요거 천연지 귀족 풍수를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자신의 카페에서 올린 글이에요. 이말정묘인데요. 묘역을 꿰뚫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자기 부모도 못 잡는다. 이렇게 뭡니까? 이분은 완전히 꿰뚫어 본답니다. 자, 이거는 조선 8대 명당이라는 정사묘입니다. 그 동영상인데요. 그 14분 35초에서 48초 사이에 여기 묘를 쓰고 후손들이 정성 판서가 나오니 땅을 본 것이 아니고 벼슬을 본 것이다. 풍수는 땅을 봐야지 벼슬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자기는 뭐로 봤습니까? 아니 그 후손들이 정성 판서 났다 하는 건 봤지요. 자, 이거는 대제학 김효정 그 선영에 가서 찍은 건데요. 이거 역시 자신의 카페입니다. 그러니 족보 보고 왜 후손의 판서이 안 났냐고 따지지 말라. 미리 적어둔다. 족보는 족보일 뿐 풍수는 땅을 보고 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천연치 귀족 풍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분이 자신의 실력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선영에 가서 14분 20초에서 50초까지 약 30초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묘역에 오면 병원에서 MRI 찍듯이 기맥의 흐름을 잡아내고 수맥은 있나 없나, 혈은 어느 정도의 영향인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나 등등 이런 것들을 쭉 다 읽어내야 한다. 그래야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청량 수천억 부자 가면은 절각에 잡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건 또 뭡니까? 동영상인데요. 풍천면에 소점한 과정을 담았다 거긴데요. 풍수는 소점한 자리로 말을 한다. 그 5분 18초에서 6분 24초 사이에 현계와 기맥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한다. 땅에서 지기가 바로 솟아오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이것도 천연지 귀속군수 비난하죠. 현계와 기맥을 같이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안목하고 귀신같이 MRI 보듯이 하는데 왜 청량의 수천억 부자 가면은 절각에 잡았을까요? 자, 이거는 그 정사묘에 대한 건데요. 거기 보면 이런 자막이 있습니다. 23분 57초에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묘역에서 혀를 잡는 것이 조금이라도 망설여지면 절대로 남의 묘를 잡아주면 안 된다. 아니, 그런데 왜 청량에 수천억 부자 가면은 절각에 잡아줬습니까? 자, 위에서 살펴봤죠. 이산풍수께서는 본인의 이론대로 저 수천억 부자의 가묘가 16회질 대명당이라고 소점했는데 천인지 귀족 풍수 박인호가 감정을 해보니 절각입니다. 저 문건풍수께서도 마이너스 17회절 대흉지라고 했습니다.
김재규 전 정부부장 붙인 파묘토를 저는 절각으로 감정했는데 인삼풍수께서는 수맥이라고 간평했습니다. 수맥에 걸리면 모두 큰 흉사가 일어났는가요? 따라서 인삼풍수께서는 나의 절각 이론을 모르시죠? 중정반정 1등 공신 박원정도 영의정이 되었으나 모친의 절가로 6개월도 못하고 44세에 절했어요. 율곡 선생 조모도 절각에 걸려 율곡과 심사인당 모두 50을 못 넘기고 자식들도 여절했습니다. 손수공이 잡은 김재규 전 정부부장 붙인 파묘토가 절각이라 지방이 망했을 뿐더러 국운도 바뀌었죠. 또 손서구홍이 잡은 전남 보성 4선 국회의원 부모 묘도 절각에 걸려 5선 공천도 못 받고 건설을 받은 동생도 파산됐죠. 손서구홍은 모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의 부친묘를 소점했는데 7년도 안 되어 이장했습니다. 소문에 3천만 원 들었다는 대명당인데 왜 이장했을까요? 내가 감정하니 절각입니다. 재벌인 참배그룹도 이장한 부친묘가 절각에 걸려 손자 8명 중 4명이 여절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정주모가 절각에 걸려 손자 8명 중 3명이 여절하고 손부 2명도 여절했습니다. 8집 중에 5집이 청년 죽음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삼풍수는 그 묘를 보고 노태우의 발복제라고 했죠. 그 묘를 떠나면서 어른도 저렇게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이어서 설명은 하니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죠. 대구 비읍주택 건설 회사도 7, 80년대 잘 나갔는데 86년에 부모를 이장하고 부도났죠. 또 모 백화점 창업주 묘가 절각에 걸려 부도났죠. 자, 이것이 인삼풍수가 만든 동영상인데요. 노태우 대통령 조부모묘입니다. 여기서 뭐라 하느냐. 오늘은 여기 이 정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편하게 쉬십시오. 영면하시고요. 어른도 이렇게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와서 또 설명하니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저 귀신들이 듣는다 하면 화폐 디비지겠죠. 손자 8명 중 5집에서 청년 죽음이 났는데 저 말 듣고 너도 풍수가 라고 안 하겠어요? 전용원 풍수도 절각에 이장하고 한 가정이 절단났죠. 저 절각에 시신이나 낙골이 들어가면 집안이 망합니다. 저 수천억 부자께서 축대를 샀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겠죠. 또 포장하려고 청량까지 했고 측구에는 구조물까지 넣어놓았습니다. 약 280m를 시멘트 포장하려면 수천만 원 들겠죠. 더 이상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잘못 봤다고 사과하시죠. 자, 여기가 묘지입니다. 지금 여기 축사가 있고요. 요거 일부는 이거 금년 가을에 포장했어요. 여기서부터 쭉 오면 이건 남의 땅이거든요. 지금 청량을 했어요. 남의 땅이니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가면 이 축대 새로 샀고요. 여기 계속 골이 나죠. 골이 나니까 축대를 높게 샀죠. 그 다음 이까지 하면 270m예요. 여기 보세요. 배수로 이렇게 구조물까지 갖다 넣어놨죠. 이거 다 포장하면 돈이 제법 들겠죠. 문건풍수께서도 청양 부자의 수묘라는 동영상에서 마이너스 17회질 흉지라고 합니다. 우리 다솜씨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제시를 동생이 관리한다고 했죠. 주민의 말을 들어보니 조카들도 많이 산답니다.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화가 제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 한 집안의 불행을 막기 위하여 인삼풍수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싫으시면 우리 모든 풍수들의 학습 장소가 되겠지요.
인삼풍수님,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는 2023년 5월부터 유튜브나 카페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상 하자가 있는 간평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약 60여 명의 풍수들에게 적게는 한 건, 인삼풍수에게는 118건 질문을 했는데 단 한 건의 반론도 하지 못했지요. 반론을 못했다면 108건의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 청양 수천억 부자의 신우 지지를 흉지인 절각에 소집하게 됐죠. 신뢰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인삼풍수님의 많은 어록은 풍수인들의 가슴에 깊이 간직해야 할 말들인데 정작 본인은 엉터리 풍수가 맞지요. 이런 실력으로 풍수를 하면 남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인삼풍수님, 이제 풍수는 버리시고 본업인 사주 명리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건너편 동네입니다. 예, 저 동네에 사셨대요. 그 다음에 저 동네 가면 저쪽에 중간에 제실이 보이죠? 가운데, 동네 가운데. 저기에 옛날에 이번에 부모님들이 사셨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에 지기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묘지 이쪽에 180도에서 돕니다. 예, 첫째 청규목묘는 지났지요. 백호방묘도 지나죠. 한 번 더 합니다. 자, 청룡광 부인묘 자리도 지났고요. 자, 그 다음 백호방 남편묘 자리도 지나갔지요. 네, 그러면은 절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인묘 꼬리 부분입니다. 자, 청룡동은 지났고 묘지 앞으로 왔습니다. 자, 묘지 이제 백호방 쪽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예. 여기는 무절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에 묻어간 자리죠. 그 다음에 남편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남편 자리거든요. 자, 꼬리묘에서 전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로 들어가죠. 일로로.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자, 어르신 묘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돌죠. 여기서 돌죠. 예, 절각에 걸렸습니다. 예, 이 남편묘는 절각에 걸렸습니다. 누가 잡으신지 참 큰일 났습니다.